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은 투자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매매 신호를 제공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투자하는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고용 현황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오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문 고용 현황은 시장이 예상한 수준보다 거의 2배나 높은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9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는 33만 6천 명 늘었는데 시장이 예상한 17만 명 증가보다 거의 2배 수준이었고 지난달 발표치인 22만 7천 명 증가도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함께 발표된 9월 실업률은 3.8%로 지난달 발표치와 같았지만 시장이 예상한 3.7%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와 실업률이 발표될 때 급락했으나 다시 반등했는데 달러 강세에 의한 차익 실현이 본격화해서라고 풀이됐습니다. 유로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독일 경제 지표가 호전됐다는 소식도 유로화 반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공개됩니다. 고용 사정이 활발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시장 참가자들한테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미국 경제에 위협이라고 확인되면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은 한때 8베이시스포인트 오른 5.10%에 호가됐고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5베이시스포인트 오른 4.76%의 호가가 나왔습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지난주 발표된 고용 현황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내년 후반에 시행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었지만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시킬 것이란 확신을 시장에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주 CPI 결과를 통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면 미국채 수익률이 더 상승할 것이고 달러 강세를 지탱할 것으로 봤습니다. 모넥스의 트레이더인 할렌 기부드는 달러가 약세로 반전한 것을 차익 실현 때문으로 진단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는 지난 11주 동안 상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채권 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해 기업들의 차입 비용과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데일리 총재는 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한 이 시점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 10년물 국채 금리가 4.8%까지 치솟은 것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가에서 원조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는 최근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식과 채권 투자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은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7%까지 인상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과는 달리 외환시장에서는 최근 국채 수익률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을 막고 있다고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오는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20.1%로 봤으며 12월 인상 가능성도 33.1%로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11월 인상 가능성을 14.2%로 봤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 ECB 부총재는 유로존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로존 경제가 금리 인상의 영향을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데 긴도스 ECB 부총재는 ECB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ECB의 긴축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ECB가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상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ECB도 기준 금리가 이제 충분히 장기간 유지되며 인플레이션을 목표인 2%로 되돌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3분기에도 침체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수치가 공개되자 급락했습니다.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았지만 고용자 수는 시장의 예상보다도 2배나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로 달러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 상승으로 지난주를 마쳤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고용지표 발표 순간을 노이즈로 여긴다면 유로 달러는 지난주 꾸준히 상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주요 지지선 아래로 밀려난 만큼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단번에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만큼 이 지수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지 테스트해봐야겠습니다. 유로 달러가 상승세를 만들어가든 다시 약세로 돌아서든 일단 1.0535 부근에서 방향성을 시험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유로 달러 통화상은 다시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 선을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막힐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로 달러는 1.0535대와 1.0610대 사이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차트에서 하락세를 이어가던 유로는 달러에 대해 긴 꼬리를 남기고 반등했습니다. 긴 꼬리를 남긴 캔들은 매수세가 강한 매도세의 공격을 모두 이겨내고 유로 달러의 상승을 이끌어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캔들 하나가 추세를 단번에 뒤집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매수세가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긴 했지만 매도세의 숨고르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의 추세 변환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주 넘게 쉬지 않고 상승하던 달러 인덱스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수익을 실현하려는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달러 랠리가 계속된 데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것이라고 진단됐습니다. 고용 변화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지만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해석도 달러 인덱스의 하락을 지지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장 106.342보다 0.24% 하락한 106.083으로 한 주를 마쳤고 주간 단위로는 0.10% 하락하며 12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4시간 선물 차트에서 달러 인덱스는 그동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 전환 패턴을 만들어갈지 잠시 숨고르기 후 상승을 이어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차트 밖 경제 상황을 가지고 달러 인덱스 방향을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5%에 근접했다는 소식은 아무래도 달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